친박과 비박의 대표 주자인 두 분과 함께 새누리당의 당대표 누가 더 적합할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가 30초 동안 짧고 굵게 PR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의 문제점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지금 주류다, 비주류다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호남에서 23년 동안을 정말 새누리당 이름으로 열심히 뛰어서 지역주의 장벽을 넘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당내에서 우리 식구끼리 하는 그러한 당내 경선 누구보다도 당내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확신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도 설명해 주시죠. 새누리당 뭐 할 수 있겠어? 하는 거 뻔하잖아. 늘 혹시나 했지만 언제나 역시나 아니었나. 이번에 똑같을 거야. 언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하겠습니까? 48살인 저 김용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었다는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민들한테 상쾌하고 신선하겠습니까? 새누리당에도 희망이 있다는 말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희망의 진고 저 김용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자리에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대표 후보자를 모시고 검증의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대한 두 후보분들의 허심탄회한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평소에 두 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두 분이실 텐데 서로에 대한 생각, 또 평가 이런 거 짧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께. 예, 5년 전 제가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깜깜했는데요. 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려운 제 지역구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근데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말 가장 치열하게 의정활동하시는 분이라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현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을 뵐 때마다 항상 토니 블레어를 생각을 합니다. 토니 블레어요. 그리고 네. 오바마, 클린턴을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굉장히 개혁적이면서도 또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떤 누구보다도 소신 있고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언젠가는 정말 한국의 토니 블레어가 되겠다, 한국의 오바마가 되겠다라고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새누리당의 정말 젊은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네, 훈훈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친박계가 소위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아주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 불출마로 대안을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홍문정 의원 출마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는 건 다 자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홍문정 의원도 못 나올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친박 패권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이 새누리당에게 줄 세우기를 해서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민심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홍문종 의원이 나서시더라도 당당하게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걸 걸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홍문종 의원 아직 최종 결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이정현 의원님은 사실상 유일한 진박 후보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친박계에서 합심해서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박이다, 친박이다, 비박의 후보로 지금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이 지금 벼랑 끝에 있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내부의 분란 때문에 한 건데 이번에 당대표가 될 사람은 정말 당의 화합, 통합, 상생의 그런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 서야 될 사람이 저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쪽이다,
또 저쪽이다, 이쪽끼리 뭉치자, 저쪽끼리 뭉치자 말 자체, 그런 프레임 자체가 논의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게 거론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 당대표를 할 것입니까? 저는 새누리당에 이번에 당대표 나올 사람들은 머릿속에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새누리당을 한 덩어리로 만들고 함께 나가게 만들어서 내년에 최고의 목표인 정권제 창출을 총 심부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 혹시 또 바로 반박하실 말씀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영태 의원님, 그 비박계 단일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종원 의원님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건 반혁신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새누리당 반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친박 패권입니다. 패권이 무엇입니까? 패거리를 지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장막 뒤에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농단하고 이 동지에게 정치적 사지로 내보는 정치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누리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런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면 영원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 패권을 청산하는 혁신의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전당대회를 혁신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뜻을 모은다는 것을 반혁신으로 규정한다.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 패권이 어떠한 소위 잘못된 일들을 해왔는지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새누리당이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혹시 비박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 누구를 재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번 크게 바꿔봐야 되고, 특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2018년이면 대한민국 국회 출범이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올해 2년을 앞둔 올해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왔었던 셀프 개혁 말고 정말 국민들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정치권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1년 정도 우리 국회를 제대로 한번 총정리를 해서 네. 근본적인 한번 개혁을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대표가 되면 한번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김영태 의원님도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김무성 전 대표 얼마 전 만찬회동도 가지셨는데요. 오늘 아주대인가요? 특강에 가셔가지고 나를 비박이 아닌 비주류로 얘기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당의 그 혁신과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특히 비박계에서 1등할 사람을 밀어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 그 새 결집하는데 김무성 대표 역할이 있으시겠죠?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새누리당 내에 이 친박 패권이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박이라는 게 언론에 부각됐는데요. 저는 이 사실 이런 개파 문제를 드러내서 이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당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이 엄연히 존재해서 지난번에 그런 막장 공천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 또다시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고치지 않으면 새누리당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이 자의적 권력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농단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저는 무엇이 미래로 나아가는 거냐. 이 새누리당이 국민한테 다시 관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당원들한테 호소해서 당대표 경선에 나갈 것입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친박계도 27일 날 회동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혹시 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런 그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통보는 안 받으셨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친박, 비박의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 화합을 해서 코앞에 닥친 내년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또 어느 조직도 또 어느 세력도 앞으로 전당대와 관련해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정현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 거부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 저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전당대와 관련해서 아까 누군가가 모여서 어느 한쪽 그 파벌로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쭤볼까요? 전당대회 흥행 실패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유력 주자도 없고 또 올림픽도 껴있는데 가능할까 이런 조금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흥행을 할 수 있는 카드가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 전당대회 과정이 흥행하고 안 하고 네.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정현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정말 이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정현이 새누리당으로 호남에 가서 23년 동안을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선거운동을 하더니 2번이나 당선되더니 이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됐다. 그것도 호롤 단신 혼자 새누리당 안에 들어와서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따뜻한 손길 한번 제대로 잡아주지 않은 없는 그러한 속에서 혼자 새누리당 안에 들어와서 당대표가 됐다? 저는 그 자체가 이 새누리당이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고 네. 명실상부한 그런 여당이 된 것으로 네. 국민들이 이것을 바로 새누리당의 큰 변화로 보고 정치 혁신, 쇄신의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저는 한 발 더 나가고 싶습니다. 네. 만 48살 저 김용태가 당대표가 된 새누리당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 출근하는 당대표 그리고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전국 현지에 나가서 현장에서 1년 내내 사는 당대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정말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기대를 갖도록 만드는 당대표 저는 이것이 바로 정말 슈퍼스타 K의 허각이라는 분이 이 1등하는 그 기적보다 더욱더 드라마틱한 흥행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면서 혁신을 주창하니까 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최경환 의원도 혁신의 흐름에 밀려서 못 나오고 서청원 의원도 흐름에 밀려서 못 나오고 저는 이 자체가 지금 흥행을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 순간 언더독이 정말로 모든 이 선수들을 제끼고 이기는 그것이 최고의 흥행 카드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 다 하여튼 회심의 카드는 가지고 계신 셈이네요. 네, 지금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두 분을 모시고 맞짱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극심한 계파 갈등이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여서 사실은 혁신비대위가 꾸려졌는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계파 청산할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우선은 개파나 파벌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없어집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새누리당에서 국민이 안중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적들을 포함해서 129명 국회의원들이 2명, 3명씩 민생 현장을 가서 야당의 시각으로 아주 냉철하게 민심을 경청하고 와서 여당의 책임감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수없이 많은 당청청 회의를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는 네. 그런 걸 하다가 보면은 그 민생을 같이 해결하는데 어떻게 친이가 있고 친박이 있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어떤 보관 가지고 계세요? 계파 청산을 위한 보관이요? 예, 우리 이정현 의원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 새누리당 내에 보상 체계가 없는 이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득권과 차별, 특권과 반칙이 사실 새누리당 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개파에 줄 서서 공천을 받아내려고 하는 기회주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봤자 개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이 새누리당을 끌어가는 주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나갈 때만이 우리 새누리당 내 진정한 개파 청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새누리당 전당대회 예측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날카로운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요. 두 분을 정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은요, 참신하고 패기 넘치는 또 자신감 있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돈키호테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셔서 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은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정치에 있어서 지금 그냥 구태 정치 또는 낡은 정치처럼 그저 순응해 가지고는 절대로 정치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처럼 어떤 신념도 뚜렷하고 또 실력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대신에 또한 과감하게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돈키호테처럼 과감하게 도전, 또 도전, 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있어야만이 현상을 깨뜨릴 수 있고 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두 단어가 아주 어울리는 우리 김용태 후보에게 어울리는 그런 평가라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이 그 부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울먹이시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기도 했거든요. 평소에 예측하는 소문이 나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님한테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죠. 아, 그런가요?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가족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정현 의원이 고생하셔서 새롭게 정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사모님한테 쫓겨나지 않고 계속 식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아픈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현 의원님, 얼마 전에 KBS 전 보도국장과의 녹취록 파문으로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조금 분노도 하셨어요. 그런데 보도 개입이다, 외압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당대표 도전 앞두고 뭔가 반성의 그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직책 중에 홍보수석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언론의 홍보, 대국민의 홍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또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국민들이 안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홍보수석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수석이나 문화수석이나 경제수석과 달리 저 홍보수석은 언론을 상대로 해서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진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했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 그 해경들이 일단은 구조 작업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간 뒤에 나와서 이제 그동안 해경이 잘못했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순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선 구조, 후 시시비비 이것을 호소를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촌놈입니다. 말이 거칠고 좀 이렇게 너무 솔직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둘이서 다룬 대화인데 공개가 되다 보니까 참 거친 말이 나왔고 제가 들어도 민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으세요? 네. 김용태 의원님이 총선 패배 직후에 지금 혁신비대위원장 김의겸 위원장 내정이 임명되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내정이 되셨다가 다시 또 없던 일이 됐거든요. 네. 아마 그 문제가 지금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지신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제 혁신위원장 쫓겨난 게 정식으로 회의가 열려서 회의 안에서 비토당했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특정 패권이. 네. 그러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당신도 뭐 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이 새누리당이 단지 새누리당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이 정말 잘못돼서 엉망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과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용감하게 이 새누리당 밑둥부터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은 아까 이제 보도 개입 의혹 이것도 여쭤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정부와 청와대에 너무 이제 힘을 실어주려는 의혹이 가끔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국정화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너무 이제 정부 생각하다가 너무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관해서도 제가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는 제가 했던 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친일을 미화하거나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절대 안 된다. 친북을 미화하거나 친좌파를 미화하는 교과서 내용도 절대도 안 된다. 도화지같이 하얀 그러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우기는 그러한 것은 정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 꼭 그걸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라고 제가 독재와 친일, 좌파와 친북을 같이 제가 언급을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다 자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첫날 바로 해명을 딱 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하게 드렸었던 말씀은 아까처럼 친독재도 그리고 친일도 친좌파도 친북도 어린 애들에게는 아직 그렇게 도화지같이 어린 백지 같은 그런 어린 애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역사는 드렸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는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 국민들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가자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 추진이었습니다. 왜냐? 국정교과서 추진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한참 해나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해서 어렵사리 이 정기국회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제도화 통과시키기 직전이었는데요. 난데없이 국정교과서를 또다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는 매우 논란이 많죠. 당연히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테니까요. 이 논란이 많으면서 순식간에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을 완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개혁도 못하고 국정교과서 문제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사실 국정 전반이 흐트러졌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상적인 당청 관계였다면 그래서 민심을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력이 붙지 않아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국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잃는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난제들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두 분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이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때문에 당은 물론 청와대도 굉장히 지금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져서 뭐 곤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공천입니다. 우리 공천에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당이고 또 어느 정권 때고 이 공천에 대한 뒷말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문제대로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해나가고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공천의 근본적인 개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일반 기업들도 직원들을 한 명씩 뽑을 때에 1년 전에 반년 전에 이렇게 인턴으로 뽑아서 검증을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개개인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공천하면서 심지어는 후보 등록 하루 전날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의 노선과 방향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당에 대한 기여도 거의 없는 이런 것들을 결정한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투명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시스템의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겪으면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4년 내내 네. 상시 공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훌륭한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당에서 여러 형태로 도움도 받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분하고 같이 당을 노선을 같이 갈 수 있다 싶을 때는 4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도 사전에 공천을 하고 매년 그 말하자면 한 번 더 재심사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공천계획과 관련한 뭐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녹취록 파문은 살짝 비껴가셨는데요. 김영태 네. 의원님, 정진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징계도 없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녹취록을 덮자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진실을 땅에 묻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미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극심했던 흑백 차별 정책을 소위 폐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용서했던 겁니다. 저는 이번 녹취록 누구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막장 공천의 참혹한 실태를 밝혀야지만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NSC 회의에서 그 하신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병우 수석을 좀 두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경질해라, 파면해야 된다, 또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 어떤 결정 내리셔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어제 대통령께서 했었던 발언의 장소가 NSC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은 우선 NSC 멤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했고 멤버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맥의 앞뒤를 다 살펴봐도 결코 아까처럼 그 우 수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의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정치권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득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국민들의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강력한 의지로 네. 그렇게 독려를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병우 수석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병우 수석은. 네. 우병우 수석 당연히 물러나야죠. 만약에 우병우 수석이 청문회가 필요한 공직에 나간다면 통과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두둔했다고 해서 정말 우병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는 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요. 우병우 수석이 깨끗하게 물러나 주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추가하면 네. 민정수석은 이 검찰을 통할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재척사유가 되죠. 이거는 본인께서 건전한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거취를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더 추가로 못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당청 관계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수석 논란이나 또 이 공천 개입 파동, 집권 4년차 레임덕 어느 정권마다 지금 이 반복되어 왔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 앞으로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신가요? 당청 관계는 사실은 엄연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이 아닌 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와 당정청의 공동 운명체로서 대통령을 만든 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또 그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당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는 129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소속입니다. 삼권 분립하에서 행정부와 대치되는 그러한 입법부 소속으로서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입법부의 소속으로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과서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에서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적인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당 내에서 흔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언제는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그 당이 혼신의 노력을 쏟아서 호소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저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힘을 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쓴소리를 과연 대통령께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저는 그간 우리 당청 관계를 잘 살펴보면 당위와 명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청이 일체화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결국 국정과제를 성공시키는 결과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됩니다. 그저 허울 좋은 당청 일체화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국정과제를 성공시켜야 되고요. 그걸 하려면은 정상적인 당청 관계를 만들어서 야당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도록 그러면 새누리당이 알아서 박근혜 대통령 잘 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연히 협상 잘할 겁니다. 중요한 건 당위와 명분이 아니라 실질과 결과입니다. 네, 예정 시간보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위기의 새누리당 구할 수 있는 방법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님 해주시죠. 결국 진심입니다. 결국 진심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크게 변해서 그냥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크게 변해서 서번트 리더십,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순천에서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2번을 당선될 수 있던 비결은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크게 변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고 따뜻한 눈길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절망에 빠진 젊은이, 불안에 떠는 직장인, 고통받고 있는 중장년 이분들이 새누리당 외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려면 입장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그분들과. 그래서 비 오는 날 내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우산을 내리고 국민들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